자, HLB 그룹주 좀 볼까요? 공매도부터 체크하고 나갈게요. 아직 큰 변화가 없어서 자리만 간단하게 딱딱 체크하고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HLB가 월봉에서 20개선을 훼손한 그 순간 제가 추세는 깨졌다고 그랬죠. 아마 이 3만원 초반이나 심하게 밀리면 2만원 후반까지 올 수도 있고, 주봉에서 5주선을 회복해주지 못하는 한 이 공간에서는 크게 급등하기보다는 옆으로 지지부진하게 갈 수 있어요. 차라리 옆으로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전저점 이탈하면 또 떨어지기 때문에 옆으로 가는 게 좋고, 일봉에서도 간신간신히 지금 예전에 깨지 않아야 될 아주 중요한 자리를 간신히 버텨주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두 자릿수를 안 벗어나죠. 공매도에 대한 리스크도 있어요. HLB 생명과학은 좀 줄긴 했어도 그래도 여전히 공모도가 좀 심하고, HLB 같은 경우에도 월봉에서 지금 수급개월선 60개월선을 절대 깨면 안 돼요. 다행히 지켜주고 있고, 일단은 이가 의미가 있는 가격대 1200원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특히나 호가창이 만원대에서 1000원대로 떨어지게 되면 상당히 조금 이게 불편해져요, 주식이. 그런데 물론 내년부터는 이제 호가 단위가 바뀔 거예요. 이게 그때는 큰 이제 의미는 없겠지만, 일단 그래도 만원대에서 1000원대로 바뀌지 않는 게 중요한데, 이 자리를 잘 지켜줬기 때문에 앞으로 엘센 같은 경우에도 1200원대를 깨지 않아야 되고, HLB도 이날 생긴 저점인 3만원대, 그러니까 31,200원인가 31,600원인데 절대 3만원대에서 2만원대를 밀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약간은 관망하고 좀 가만히 지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LG 같은 경우가 좀 흐름이 좋아졌는데 이번 주 금요일이 꽤 중요해요. 그나마 유일하게 5주선 근처에 붙어있는 게 이 친구이기 때문에 HLB 제약이 5주선에 회복을 해줘야 좋아요. 이거 밀리면 이 친구의 주식은 싸지는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수급개월선, 즉 60개월선인 만원까지도 밀릴 수 있는 리스크라는 게 존재해요. 주식 영상에서 중요한 거는 항상 무조건 올라가는 종목을 찍거나 올라가는 것만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거나 어떤 주식들을 조심하고 피해야 되는 것, 이걸 얘기해 주는 것도 주식 영상이에요. 많은 주식 영상들은 다 폭등 인방 막 이런 걸 하죠. 그런데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급등한다거나 뛰는 종목을 보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피해가야 될 종목이거나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종목들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HLB나 H생명과학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 전혀 나쁘지 않아요. 리보세라닙의 행보가 아주 좋아요. 회사에서도 갖고 노력을 하고 있고, 단 그런 것과는 별개로 추세부터 살려놔야 되기 때문에 HLB 제약은 5주선을 돌파해 줄 때까지는 아직은 추세를 확증을 짓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는 게 정확해요. 자, 엘테를 봅니다. 엘테도 일단은 멈췄는데 천만다행이죠. 재무에 대한 리스크는 좀 사라졌고, 제가 생각하는 엘테는 이런 거예요. 주식은 매집이 있고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매집이 있는데,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왼쪽 산에서 사는 게 중요하고 오른쪽 산에서 사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이 공간을 엘테가 재무만 튼튼하고 좋다면 매집 공간으로 보거든요. 누군가는 주식을 이 공간에서 싸게 산다는 거죠. 대신에 개인은 바쁘지만 세력이나 매집하는 분들은 안 바빠요. 시간이 많죠. 그냥 차근차근 우리도 그분들하고 같이 천천히 매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수익을 내시면 돼요. HLB 글로벌도 엄연히 추세는 우하향이에요. 대신에 제가 알려드렸죠.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왼쪽 산, 그럼 우하향하는 중간에 사지 마요. 자, 예전에도 HLB 글로벌을 여기서 위험하다고 했다가 욕을 많이 먹었고, 20개선 깰 때도 위험하다고 했다가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이분들은 본인이 샀으니까 여기서 올라가 주길 바랬겠죠. 제 눈에는 20개선 깨는 순간 이 주식은 완전히 추세가 깨져요. 그 위험하다고 경고를 했는데 결국 이때가 가격이 14,000원이었고 지금 6,000원, 반토막도 더 났죠. 이때 못 빠져나왔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누군가 위험하다고 그랬을 때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특히 저 같은 경우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20개선을 깨게 되면 위험해요. LG화학이 나쁜 회사일까요? 좋은 회사일까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엄청 좋은 회사죠. 이 회사가 언제 위험해졌냐면 아주 쉬워요.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20개선을 깬 이 순간, 언제냐면 정확하게 21년도 11월 달이에요. 이거 깨자마자 회사가 끝난 게 아니라 주가의 시세가 끝난 거예요. 어디까지 밀렸냐? 100만 원 가던 게 반토막 났어요. 대형주도 반토막이 나요. 20개선을 깼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HA글로벌 제가 여기서 왜 조심하라고 그랬냐면 당연하죠. LG화학이나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기아차나 삼성 SDI나 삼성전기나 그 어떤 대형주가 돼도 월봉에서 20개선을 깨는 순간 추세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20개월선에서 여기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죠. 지금부터 분할 매수가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뛰냐? 일단 20개월선이 목표가가 돼요. 깨기 어려운 자리를 깨서 폭락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나가는 첫 번째 목표가가 20개월선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분할 매수나 물타기를 하더라도 여기를 목표가를 잡고 분할 매수 해야지만이 맞는 거예요. 자, 노터스를 봅니다. 제가 노터스가 찍고 나갈 자리가 20개월선을 보고 있는데 지금 저점이 5,020원 찍어뒀거든요. 20개월 4,500원이에요. 찍고 나갔더라고요. 완벽히 찍은 건 아닌데 자리는 좀 애매해서 굳이 노터스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오늘이 매수 타이밍이에요. 자, 어제 거래량이 살짝 늘면서 이동평균선 3개를 다 뚫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전에 대량 거래가 터지고 심하게 눌린 목을 주고 월봉에서 20개선을 지켜냈으며 드디어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거래량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량의 크기가 중요한데 앞전에 있는 거래량 정도는 잡아먹는 대량 거래가 어제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5일선 근처에서 매수 깨자마자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이 주식을 어제 뛰나갈 때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되도록이면 언제 사는 거냐? 사고 싶어도 오늘 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정석이에요. 어제 거래량의 변화를 확인하고 오늘 사는 것. 어제 쫙 올라가 또 꼬리 달면 어떡할 뻔했어. 그죠? 그러니까 주식은 확인 후 매수, 확인 후 매도예요. 즉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친구의 어제 대량 거래는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5일선 근처 깨자마자 손절이에요. 자, 신라젠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제가 20주선만 안 깨면 된다고 그랬죠. 신라젠은 아직도 엄연히 20주선을 지켜주고 있어요. 다시 20주선이 오게 되면 매수 깨면 손절. 그러면 중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해주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20주선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일봉에서는 일단 박스권 한 옆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기간 조정이라고 그러죠. 단기에서. 한번 급등했습니다. 가격 조정이 있었고 가격 조정할 때 우왕할 때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죠. 이런 기간 조정이 나올 때까지는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간 조정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지금부터 매수 올만한 거예요. 딱 20주선이에요. 자, 박셀바이오 추세가 깨지고 있는데 월봉에서 투바닥이기 때문에 저번 달에 저점인 35,1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보는 게 맞아요. 이해하셨죠? 자, 올리패스를 봅니다. 추세가 깨지고 있어서 좀 불안한데 일단 5개월선을 밀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추세가 깨지고 있어요. 특히 주봉에서 이번 주 금요일 동안 못 돌려놓게 되면 이 친구는 추가로 떨어져서 이전 바닥이 오게 돼요. 여기까지 4,000원대. 단 앞에 거래량 터진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뺑글 돌아서 돌아갈 수는 있지만 당분간 고생을 할 수 있어요. 단기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주봉에서 5주선 깨자마자 손절이 맞거든요.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볼 거면 한참 걸려요. 한참. 오래 걸리니까 물론 시장이 살아나서 한 번에 급반등할 수는 있는데 급반등 해주면 눌림목 줄 때 다시 사면 그만인 거고 지금은 살짝 추세가 위험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틸렉스 같은 경우는 아직은 버텨주고 있는데 월봉에서 오기 근처에 있죠. 자, 주봉에서 20주선을 훼손하고 내려오게 되면 7,200원대를 훼손하고 내려오면 다시 바닥이 와요. 자, 유틸렉스 같은 경우 앞에 대량 거래가 잘 터져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사실은 다시 뛰락률이 커요. 그렇지만 시간이라는 고생을 하게 돼요. 3달, 4달, 2달 물려서 옆으로 고생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애초에 중장기 투자가 아니라면 주봉에서 20선 깼을 때는 일단 대응을 하고 보는 게 맞아요. 자, 바이오록스 바이오파마는 아직은 5선을 잘 지켜주고 있고 이 친구들 특징이 정치 테마들도 연결이 되어 있고 일봉에서 대량 거래가 역시나 잘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21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깨면 손절이 맞습니다. NC투렌에 작은 거래의 변화가 생겼죠. 월봉에서 위치는 낮은데 아직 5개월선을 못 돌려주긴 했어도 최소한 주식은 싸죠. 자, 5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추세를 틀어놨어요. 이 상태에서 앞에 대량 거래 터진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21선 근처에서 매수해요. 자, NK맥스는 오늘 61선을 지켜주는 게 엄청 중요해요. 월봉에서 5개월선을 깨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닥이 올 수 있고 주봉에서 10주선, 즉 61선을 지켜주어야지만이 오늘 같은 날 무조건 지켜줘야 돼. 깨게 되면 어디가 오냐? 다시 이렇게 12,000원대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리코 제약을 다시 사기가 좀 힘들어졌는데 원래 알리코 제약 제가 처음에 얘기한 자리가 여기거든요. 여기에요. 여기서 매수인데 일단은 1차 목표가 찍었어요. 하지만 다시 거래량이 들어왔고 이런 거래량이 터진 위치가 아직 월봉의 바닥인데 제가 왜 그러냐면 아까 알려드렸듯이 모든 주식은 20개선 깰 때가 제일 위험하고 20개선이 목표가가 된다고 그랬죠. 이제 목표가가 된 거예요. 주봉에서 보게 되면 수급주선 예를 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 친구를 지금은 살 수는 없지만 눌림목을 준다면 자꾸 꼬리 달죠 지금. 아까 휴맥스에서 알려드렸죠. 꼬리 다는 거. 이 친구가 다시 눌림목을 주거나 5일선이나 되도록 20일선까지 밀려주게 되면 다시 한번 중요한 매수 타임이 돼요. 오늘이라도 5선 찍고 또 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한국약품도 어제 흔들리긴 했어도 결국은 제자리 또 갖다 놨죠. 우리는 이거를 매집봉이라고 하죠. 매집봉. 월봉 H가 굉장히 낮아요.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갈 거예요. 주봉에서 우선 위에 있기 때문에 순간 유선 뚫어주면 어디 갈지를 몰라요. 일단 1차 목표가 좀 짧긴 한데 더 뛰어나기 높아요. 이거랑 똑같은 차트를 갖고 있는 게 휴맥스예요. 자, 휴맥스 제가 분명히 이때 알려드렸죠. 자꾸 꼬리 달고 매집봉 터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냥 날아갔고 시간의 상한가를 갔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한국약품이 뛸지 안 뛸지 모르겠지만 월봉 바닥에서 하는 행동이 굉장히 수상하죠. 제가 휴맥스도 굉장히 수상하다고 그랬어요. 얘가 뭔가가 있으니까 자꾸 거래량이 터지고 매집봉이 생깁니다. 애들이거든요. 그냥 날아갔죠. 그러면 한국약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얘가 뭔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매집봉이 터지고 꼬리를 달죠. 이 꼬리는 왜 다는 거냐면 이 위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해서 다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여기서 또 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날 눌렸을 때 이 자리가 주봉에서 5주선이라면 어제 같은 날 꼬리 달고 떨어졌을 때가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임이에요. 이게 8%인데 실질적으로 이 주식 사신 분들 많이 겁냈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수익이나 중장기 관점을 갖고 있다면 이 친구는 하나도 무서워할 친구가 아니에요. 가만히 냅두면 돼요. 자, 신신제약도 시장이 안 좋아도 어차피 앞에 대량거래가 잘 들어와 있고 22선 위에 있죠 지금. 월봉에서 봤을 때 5개월선 위에 있기 때문에 추세나 흐름이 좋은 거예요. 그죠? 자, 넥스턴 바이오는 약간 리스크가 있어 제가 여기서 손절하라고 그랬죠. 불성실 공시법인 얘기가 있어요. 일단 월봉에서 추세 전환이 못 돼 있기 때문에 다시 바닥에 올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 찍고 돌아 나갈 확률이 있어요. 돌아 나가야 돼요. 못 돌아 나가게 되면 더 밀릴 거니까 일단은 사지 말고 돌아 나가는 거 확인하고 매수해요. 자, 영진약품은 땡땡이 생긴 이후에 못 날라가고 뛰었죠. 지금 눌림목 쳤죠. 우리는 이런 걸 눌림목이라고 하죠. 월봉에서 위치가 굉장히 낮아요. 대신에 5개선 위에 있기 때문에 깨지 않아야 되고 주봉에서 5주선을 전혀 이탈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일봉에서 이탈 안 하고 있죠 지금. 일봉에서 눌림목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21선 근처 매수. 어제도 12선 근처가 매수고 오늘에도 음봉이 생겨도 상관없으니까 5일선, 11선, 21선 요 근처에서 매수해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요렇게 대량거래 터치신 분들이 다시 한번 뛰어 올릴 확률이 굉장히 커요. 이거는 JW 신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앞전에 대량거래 들어온 걸 잘 보고 계셔야 되고 월봉에서 봤을 때도 5개월선 근처에 대충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는 깨지고 있는 거예요. 단 이번 주 종가상 5주선 위를 다시 올려내게 되거나 일봉에서 21선을 회복해 주게 되면 요렇게 대량거래 터치신 분들이 또 뛰어 올릴 거예요. 그럼 아까 알려드린 대로 양국약품처럼 이런 현상이 나오겠죠. 꼬리 달고 떨어지고 꼬리 달고 떨어지고 꼬리 달고 떨어지고 우리는 이 친구를 사골처럼 우려 먹으면 돼요. 쭉 날아가면 팔고 꼬리 달고 떨어지면 또 사고 이렇게. 자, 명문제약도 거래량의 변화가 생겼죠. 작은 거래량의 변화를 제가 잘 보고 있으라고 그랬죠. 월봉에서 위치가 낮아요. 그런데 내가 주식을 사고자 한 자리가 이런 데가 아니죠. 지금 굉장히 싸요. 5개월선 가격이 2,690원인데 뚫었습니다. 주봉에서도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어요. 하필이면 거래량의 변화가 생겼죠. 이 친구는 21선이나 61선을 깨지 않은 선상에서 매수. 우리는 작은 거래량의 변화를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지금 날아가거나 뛴 종목들은 앞전에 다 작은 거래량의 변화가 다 있었고 작은 거래량의 변화를 느낀 다음에 믿고 참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3일이나 5일도 못 참으면 나중에 한 달도 못 참고 6개월, 3년의 장기 투자는 불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돼요. 내 심리가 만약에 오늘 사서 오늘 수익을 내고 내가 샀으면 오늘 상한가를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주식하기가 힘들어져요. 주식이라는 거는 그렇게 빨리 급등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 같은 경우 어제 운이 좋아서 컬러레이가 하루 만에 상한가를 갔어요. 저는 이거를 제가 실력이 좋다고 생각 안 해요. 내가 컬러레이가 운이 좋았구나. 실제로 컬러레이 상한가 갔어요. 저는 컬러레이를 시초가에 매수를 했죠. 시초가에 매수했고 그냥 상한가를 갔는데 아무 이유 없어요. 컬러레이가 물론 이 색조 화장품으로 인해서 실내 마스크에 대한 해제 좀 부분이 잘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고 산 게 아니라 화장품주 중에 컬러레이의 위치가 월봉에서 굉장히 낮은데 5개월선 위에 있었고 주봉에서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을 해놓은 친구가 일봉에서 자꾸 매집봉이 들어오죠 지금. 그러니까 작은 거래량의 변화가 생겼을 때 이럴 때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컬러레이를 여기서 사야 되겠구나.
뭔가 변화가 생겼죠. 안 그래도 큰 거래량의 변화가 생겼는데 눌러주고 또 생겼기 때문에 여기가 첫 번째 매수 타임이에요. 그래 놓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분들이 다 끌어올려 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멤버방에서 알려드렸어요. 멤버방에서 이날이 매수 타임이고 저도 매수했습니다라고 어제 아침 8시, 9시에 장 시작하면서 대신에 동시호가 때 알려드리진 않아요. 저희 멤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혹시나 우리끼리 호가창 움직일 수 있는, 전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거, 불법 리딩방, 불법 카톡방, 저는 이런 걸 엄청 싫어해요. 돈을 버는 건 깨끗하게 내 실력으로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산다거나 이제 많으신 멤버님들이 호가창을 이제 잘못하면 우리끼리 생기기 때문에 제가 산 다음에 알려드리긴 하는데 대신에 뛴 다음에 알려드리진 않아요. 이 친구 언제 얘기했냐면 아침 9시가 넘어서 제가 시초가 매수를 했고 여기 3% 4% 뛸 때 요때쯤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물리신 분들도 어제 한 방에 다 나왔겠죠. 상한가가 목표가예요. 상한가를 갖고 당연히 이식겨선 앞으로도 20%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순간 급등할 수가 있어요. 단 한 가지 리스크가 있다면 바로 주봉에서 수급주선인 60주선이에요. 얘를 뚫어줘야 되는 거예요. 얘를 못 들면 오늘 살짝 떴다가 다시 조정 들어오겠죠. 이 부분은 이따 멤버님들하고 따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뭔 얘기냐면 명문제약에 저는 뜰지 안 뜰지 그런 거 몰라요. 그걸 맞춘다는 사람이 제일 신기한 거예요. 제가 보는 건 얘예요. 얘. 우리가 거래량을 이해할 때 이 거래량의 크기, 그러니까 47만 주가 뭐가 많은 거래량이야.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는데 최소한 1000만 주, 2000만 주는 터져야 된다는데 이건 그분들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벌써 그렇게 되면 주식이 날아가게 돼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거래량은 40만 주밖에 안 되지만 최소한 앞에 있는 물량 정도는 싹 잡아먹는 작은 거래량의 변화가 생겼죠. 이 친구가 대박이에요. 지금 물론 안 날아가긴 해서 날아갈지 안 날아갈지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얼마든지 안 날아갈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누리플렉스로 와서 이번에 스톤브릿지를 볼까요? 자, 이번에 스톤브릿지를 봅니다. 스톤브릿지가 이날 날아갔어요. 이날 22%가 날아갔어요. 그런데 제가 저 친구가 22%가 날아갈지 안 날아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자리가 좋은 자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거래량은 작아요. 그런데 거래량이 몇 주였냐면 12만 주야.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소한 100만 주, 1000만 주는 터져야 거래량이 좋다는데 아니에요. 작은 거래량의 변화를 볼 줄 알아야 돼요. 12만 주만 됐어도 최소한 이 앞에 있는 물량은 다 잡아먹었죠. 그래놓고 딱 하루 쉬었습니다. 하루 쉬고 그냥 날아갔어요. 그죠? 그냥 날아갔죠. 그러니까 이날의 음봉은 색깔에 상관없이 거래량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냥 날아간 거예요. 끝났냐? 스톤브릿지 아직도 안 끝났어요. 자, 또 하나가 뭐냐면 누리플렉스죠. 누리플렉스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걸 잊지를 않는데 우리는 앞으로 주식하면서 세력들의 패턴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세력들은 개인들의 물량까지 끌고 나가서 같이 수익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많은 그 세력분들은 개인을 떨궈내고 가고 싶어 하죠. 어떤 세력들이 개인들까지 다 돈 벌어주고 싶어 하겠어. 그러려면 자기들이 어마어마한 자금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개인들한테 실망감을 안겨주기 제일 좋은 캔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음봉의 캔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항상 이거 어렵게 얘기하면 뭐 세력들의 뭐 그 매집혁행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너무나 쉽게 설명하는데 그냥 주식은 음봉이든 양봉이든 캔들 색깔을 신경 쓰지 마요. 이게 음봉이든 양봉이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거래량이 중요한 거예요. 앞전에 제가 누리플렉스를 언제부터 잘 보고 있으라 했냐면 이때부터 잘 보고 있으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은 거래량의 변화가 생겼죠. 명문제약처럼. 그럼 이 친구가 바로 안 갈 수는 있어요. 최소한 앞전에 있는 물량을 잡아먹는데 내가 만약에 직장인이야. 내가 직장인인데 얘를 사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어떤 결과가 펼쳐지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조금 올라가다가 떨어지다가 눌림목 주고 21선도 안 깨고 다시 돌아 나가고 뛰고 그런데 또 한 번 음봉이 생겼죠. 여기서. 요게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톤브릿지는 여기서 이틀 쉬고 날아간 거고 이 친구는 단지 하루 만에 날아간 거예요. 어제 얼마를 갔냐? 23% 갔어요. 자, 뭔 얘기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주식 공부를 하고 매일매일 노력을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작은 거래량의 변화를 볼 수 있어요. 이 작은 거래량의 변화를 제가 멤버방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VIP 멤버님들은 이 영상이 끝나면 8시 30분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커뮤니티 게시판에 알림 설정을 반드시 해놓으셔야지만이 제가 저런 캔들이 생겼을 때 알려드리고 또 VIP 멤버 이상분들은 저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해요. 우린 개인적으로 친해져야 돼. 우리는 절대 그 불법방도 아니고 카카오방도 아니고 같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방이기 때문에 서로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다들 이렇게 잘 지내는지 건강한지
같이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저만 수익을 내기 위한 같이 시장에 수익을 내기 위한 거예요. 제 VIP 방 이상이 3만 원이에요. 보통 불법 리딩 방들이나 이런 거 막 100만 원, 80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애들 학원비도 아마 10몇만 하죠. 그죠? 단지 3만 원이라는 건 제가 최소한 이 정도의 노력에 대한 저만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건, 이따 8시 반에 뵙는 걸로 하고, 오전 시장 제가 이래저래 오늘은 종목보다는 많은 기법에 대한 강의를 해드렸어요. 사실 주식에서 기법이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하는 기법은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기법이 아니라, 제가 오랫동안, 15년 동안 시장에 있으면서, 이런 경험을 일반 시청자분들이나 VIP 멤버분들한테 공유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걸 공유해 놓은 걸로 인해서 다른 분들도 수익을 낼 수 있겠고, 나도 수익을 낼 수 있고, 이렇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이런 관점에서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좋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아침 먹고, 8시 반에 멤버님들을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들 많아요. 미증 트레이딩 상관없이 보안주도 그렇지만, 다양한 이슈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관해서 8시 30분에 VIP 멤버님들 이상 뵙고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